안녕하세요. 4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결국에는 조정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주말 동안 결국 이란이 미사일을 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방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물론 피해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공중에서 요격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 보여지게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일단 이란 쪽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걸 이스라엘이 이제 반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마라. 자국을 방어하는 건 우리는 동의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함께 가는 거 맞겠지만은 타국을 침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움 줄 수 없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언론에서는 반격 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먼저 때린 것도 이스라엘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몇몇 언론은 지금 뭐 반격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뉴스까지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오보라는 해외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게 여기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진전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위치 때문에라도 굉장히 전 세계에 이 불안이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왜 그러냐? 이제 가스 관련된 생산은 전 세계 2등이고요. 러시아에 이어서.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탑티어 중에 하나인데 그 원유 하면 또 오펙이잖아요. 근데 오펙 관련해 가지고 이슬람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란이 또 한번 공격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명분은 이란 쪽에 있기 때문에 이란에 좀 동의를 많이 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거는 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딱 하나로 정리하면은 여기서 끝나면 호재, 여기서 진전되면 악재. 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은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국채 가격 상승은 뭐다? 필요 없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여기서 만약에 이 관련 내용이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잡히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물가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 그때 이제 채권이 올라가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증시에 바로 호재로 작용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쟁 쪽에 초유의 관심을 두되 그 다음은 역시나 물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이든 이스라엘 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66달러로 플러스 0.7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등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좀 보면 좋은 내용이 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중국의 수출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은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이 그나마 이전보다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 가격이 쭉쭉 중국이랑 엮여갖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굴이나 아연 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력이 되게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도 더욱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1분기 PC 출하량 AI 열풍 수요에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워낙 안 팔렸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반발도 있는 것 같다 정도로 확인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PC에 대한 금리 부담 때문에 이 구매를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를 구매하는 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OLED 패널 요 관련으로도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TV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테슬라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소재에 대한 니즈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에
금리 인하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담까지 작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 틀은 어떻게 된다?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친환경 발전에 대한 부분, 원전 그 다음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소 관련이 한국에선 계속 밀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 태양광은 중국에 밀려서 안 되고 풍력은 이거는 한국이 끼어들 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도 네임드라고 불리는 뭐 G나 이런 데에서 그 수백 조짜리 대기업들에서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풍력 관련되어 있는 발전도 좋은데 요거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적자 보면서 팔고 있는 게 현재 해외 풍력 시장이에요. 어떻게든 점유율만 잡으면은 나중에 이게 다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럼 남은 거는 뭐 가스터빈은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수소 쪽인데 수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거 경쟁력을 얻으면 향후 한 2040년, 50년 대 수소 생태계가 전체의 한 15에서 20%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큰 발을 딱 얹어 놓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테모 시커머스 공습에 1년 만에 국내 매출 1조 넘었다라고 하는데 확실한 건 네. 이거 한국에 있는 이 유통업체들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택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에 납품을 하는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시장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쿠팡도 예, 말이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뭐 법이나 다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기업 대 중국 기업 정도로 이거를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달러당 1,400원 초읽기 들어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이거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심플하게 출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제조해도 되는데 이 가격이 좀 싸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고 수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격돌 요것 때문에 결국 시장이 또 한 번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하다 보니까 두산에게도 정말 안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자,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상황이 심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어지러울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격돌이 딱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대응을 다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응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뭐였습니까?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란이 맞은 걸 반격했는데 또 때리니까는 이란도 여기에선 명분상으로 그리고 자국의 분위기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위기는 격화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서방 진영은 친 이스라엘 쪽이기 때문에 이란을 어차피 규제하고 있는 거 더욱더 강하게 규제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왜 두산에겐 나쁘지 않은 일이냐? 자, 이란은요. 원유 생산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탑티어기도 하지만 가스 관련해서도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러시아가 1등이고 이란이 2등이거든요. 이 두 군데에서 규제받아갖고 제대로 못 팔거나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될까요? 전 세계가 조금 더워져가지고 가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석탄 발전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 발전에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전기세 비싸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원유에 이어서 전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스까지 비싸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함께 저렴한 전기를 원하는 니즈가 맞물려 가지고 원전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타이밍에 아무리 전력이 딸린다라고 해가지고 석탄 발전을 늘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신증권에서 원전 섹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죠? 한국형 원전 수주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쪽 섹터는 진짜로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만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주기기 독점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기기는 다 얘네가 만들어서 파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SMR 같은 경우에도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파운드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1조 넘게 공장이 돈을 박았잖아요. 이거는 안 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원전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관련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업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외국인 수급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 들어온 거 보이잖아요. 위에서 물려 있는 거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향후에 외국인 수급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냥 여기를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관 쪽에서 수급을 조금 더 많이 더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차트의 지지라인 보면은 일단 가장 베스트는 121선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봉이나 월봉에 딱 여기 지지라인 겹치는 거 보이죠? 120개월선. 여기 이탈 없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향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지금 하단 이탈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11선 여기 돌파하면 바로 이제 급등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안도 심리를 가지면서 이제 확실히 바닥이 잡혀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11선 이렇게 돌아서는 동안 21선 이게 쭉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 이제 언제 돌파하는지 보고 이것 뚫으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481선 라인까지는 한번 모양을 줄 것 같고, 그 위에서 자리 잡는다면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는 그 순간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현 시점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포인트를 짚으면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요거 글로 한번 쓰면서 총정리까지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이 이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어서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면 부산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이 1순위 여전하니까 꼭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의 120개월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1선 돌파하면 안도 심리를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의 전환을 노려보도록 하자.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볼린저 상단인데 이걸 차트로 본다면 일단 481선이 1차적인 구간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 최근 장이 빠르게 바뀌고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수보다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투자하기 힘드시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멤버십 종목은 상당히 이 공부한 것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오늘은 특히 최근에 공부했던 종목 위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3월 27일 분석해서 언급드린 엔캠, 현재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는데 이 말씀드린 이후에 5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죠. VT 3월 27일 17,420원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하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리파인. 이것도
수급 차트 상승 여력 대단히 높다. 4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3월 27일 공반 이후에 9,500원 종가 기준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셨겠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멤버십 공부 종목 중에서 수익 난 거 최근에 굉장히 많고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혼자 할 때 정말 종목 발굴 어렵다. 수급 차트 분석이 야 이거는 맞나 싶은 순간이 많다라고 하시면요. 멤버십에서 종목 발굴 및 공부 종목 요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이쪽에 이 가입 있잖아요. 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요. 참고해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네요.